네, 오늘 또 몇 가지 질문이 있네요. 파트너를 복제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복제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복제를 시키려고 하면은 원본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원본이 잘못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복제를 시키면은 전체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파트너들이 나만 같아라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파트너들이 나만 같아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원본이 잘 만들어진 것이고, 내 파트너들이 다 나 같으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분들은 원본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본을 잘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원칙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재심 합력으로 해야 된다, 정선 상약으로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우리 시스템 안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지켜나가시는 사람이 되시면은 훌륭한 원본이 되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하는 것. 좋은 원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현장을 열심히 직접 뛰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셔서 새로운 파트너가 왔을 때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제, 즉 듀플리케이션과 카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피는 현재 나무가 있다. 그 나무를 동일한 모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걸 카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나무를 만드는데 씨앗을 따다가 땅에 심어서 떡잎부터 키우기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나무와 같은 나무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듀플리케이션이다, 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제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초보자 시절에 정말 모든 파트너들이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현장을 직접 뛰어보는 거, 또 직접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쌓아 나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들이 오면은 그것을 본받아서 파트너들도 그렇게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성공 사업자를 여러분들이 복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성공한 그 화려한 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현장을 어떻게 뛰었는지 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초창기에 바닥을 철저하게 기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파트너들도 또 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복제하는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의 복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복제를 잘 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초기 사업자가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철저하고 조절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복제를 잘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회장님도 여전히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나요? 네.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학교. 지난달에 천안 근처에 있는 15,000평 부지의 학교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바르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바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과 손해가 있는지 생각을 하면은 바른 교육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식보다는 2배, 10배는 더 중요한 것이 바른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 우리 군인들이 입는 방탄복이 스펙 미달이었다, 불량품이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결정하신 분들은 다 아마 꽤 높은 분들일 겁니다. 그 중에는 최종 결정권자는 아마 어떤 장군님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식 같은 그 군인들이 입어야 될 방탄복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스펙 이하가 불량품이 납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기다가 한번 걸어놔봐. 권총 가지고 있을 거니까 빵 쏴봤더니 가져와봐 해서 뚫리면은 다시 만들어. 이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가 거기에 그렇게 무슨 스펙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뚫리면 안 되는 거고 안 뚫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지식 가지고 할 일이냐 이거예요. 정말 바른 마음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정말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 바른 마음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른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한 나라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는 곳곳에 학교를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제 생이 다 하기 전에 학교를 한 100개쯤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학교가 필요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바른 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애텀이라는 시나리오,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제 머릿속에 써왔습니다. 글로벌로 나가겠다,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전 세계의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서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GS 전략,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 이런 것들 제 머릿속에 일찍이 그려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실현이 돼나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즉
나타나 있는 것들은 다 나타나지 않은 데서 말미암았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보이지 않는데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상상력에 그 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모습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 정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료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존경받는 모습,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나리오가, 그 영화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이 한 편의 영화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또 새롭게 창출되면서 제 삶을 이끌어 나가고 그 인생 시나리오대로 제 삶의 발자취가 만들어져 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고 바른 삶을 가르치고 성공적인 삶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반드시 만들겠다고 저는 지금도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나리오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돼지클럽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돼지클럽이 있긴 있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두세요. 그런 돼지클럽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 분통 터뜨리고 있다가 여러분 성공 못하면은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자장격지, 스스로 장수가 돼서 치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 핑계 대고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수당만 가지고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효용, 한계,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돈은 생겨도 그 만족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진정한 만족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돈도 있고 존경까지 받아야 정말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크게 성공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핑계대고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도 기나긴 겨울도 끝자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서서히 새싹이 돋아나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올 겁니다. 금년에 모든 회원님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자연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호 법칙은 다른 말로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 또는 가속도의 법칙 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등 어느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 중에 하나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크로즈드 시스템, 즉 폐쇄된 계 내에서 에너지의 형태는 바뀔지 모르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안 그리고 콜마 BNH의 강당,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등등으로 바뀌지만은 그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 알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손바닥을 비벼보세요. 비비면 열이 납니다. 왜 열이 날까요? 비비니까 열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손을 움직인다는, 비빈다는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이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손을 비비는 이 행위,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생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축적된 영양 성분, 이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 에너지는 우리 몸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거쳐서 열 에너지로 나온 겁니다. 그랬지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형태는 다르지만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텀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쏟아 넣고 있어요. 쏟아 넣고 있어. 그러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예를 들면 돈이 좀 뭐 날마다 더 벌린다거나 또는 뭐 직급을 아주 순조롭게 뭐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라인이 뭐 이렇게 날마다 커진다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애로사항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한 에너지가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렸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투입한 에너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날마다 나타나야지. 자연법칙에는 또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다시 말하면 어떤 순간에 어떤 포인트를 넘으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 갑자기 바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임계점 또는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통에 물을 채울 때 호스로 물통에 물을 넣는다고 합시다. 그럼 바로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이 물통에 물이 다 차고 난 다음에는 물을 넣는 대로 물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즉 어떤 분야에서 특출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의 몰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9도까지는 끓지가 않아요. 100도라는 게 바로 임계점이고 티핑 포인트예요. 100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그 전에 나타나는 물리 현상과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물은 0도에서 오는데요. 0도가 되기 전에 물이 1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지만은 0도가 되면은 0도 이하에서는 고체가 돼버려요. 전혀 다른 물리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 그것은 아직
임계점 또는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단 그 지점에 올라가면은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폭발적인 물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A와 B가 물체 A와 B가 있는 경우 A가 B에 가하는 힘을 작용이라 한다면 그 작용을 받고 B가 A에 가하는 힘을 반작용이라 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는 것도 곡물을 거두는 것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밭이 아무리 그대로 놓여 있어도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밭은 절대로 그 반작용으로 곡물, 수확을 주지 않습니다. 그 농부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시 말하면 작용이 많을수록 반작용량도 커져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내 시간과 땀을 투입해서 작용이 많으면 반작용 역시 커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작용이 없는데 반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작용은 곧 내 수당이고 그리고 승진입니다. 직급 상승이. 그것이 반작용으로 오는 거라고요. 그것도 역시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금 에너지 투입량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많은 수당을 벌려고 한다거나 또는 빨리 승급을 하려고 하면 티핑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것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통상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다시 말하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이 파트너 또는 이 신규 고객을 10명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10명을 만나는 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희생을 해야 돼. 뭔가 희생. 이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에 가는 시간을 희생한다든지, TV 보는 시간을 희생한다든지, 개인 모임에 가는 시간을 희생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등산을 포기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코스트,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의 고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투입 없이 10명의 고객을 만난다는 이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누가 대신 만나주느냐? 그 대신 만나주면 뭐합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인간은 자기중심적 편파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저 친구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 별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수당도 올라가고 직급도 척척 올라가고 말이야, 저거 누가 뒤에서 봐주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 그렇지 그 사람은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 사람은 회사에 취직하고 한 사람은 짜장면집을 했어. 근데 짜장면집 하는 놈이 회사 다니는 놈한테 너는 1년에 2억씩 번다? 했단 말이야. 근데 회사 다니는 놈은 연봉이 7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짜장면집 저 자식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말이야, 그리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어떻게 1년에 2억을 버나? 그건 그 사람이 볼 때 그렇지, 이 사람은 1년에 2억을 버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수당이 빨리 올라간다, 직급이 빨리 올라간다, 그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만큼 에너지를 투입했을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나무떡이 커 보인다고? 저런 거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척척 직급도 잘 올라가고 수당도 척척 올라가고 리더스 클럽도 들어가고 로얄도 들어가고, 그것은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정도 에너지를 투입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무슨 운이 좋다거나 또 회사에서 봐줬다거나 그 위에 스폰서가 대단히 무슨 후원을 해줬다거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 애터미 회원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고 춘3월이 다가왔습니다. 생동하는 대지와 함께 회원 여러분들의 이 사업도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